화장품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 아래를 갖다가 미세하게 그 나노 구조라도 괜찮아요. 제가 자동차 어떤 유리나 또는 한정 집에 이게 어떤 유리판에다가 필름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나노 형태로라도 연립 구조로 만들어주면 거기가 빗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물방에 맺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안에도 동일한데요. 이 안에다가 만약에 이런 화장품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코팅 구조를 좀 준다든지 화장품 용기라든지 기타 음료수 병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매끄럽게 코팅 구조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인체는 유해하지 않아야지 오랫동안 있어도 그렇게 만든다면 이게 면이 이제 달라붙지 못하게 돼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또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만 경사나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 경사지게 하면 각도 때문에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하시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게 딱 그것이 내려오면서 위에 것까지 안에 것까지 딱 끌어당겨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이런 유리 만들 때 그 어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그 알갱이 나노 구조라든지 좀 더 크기도 틀릴 수 있어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연립 구조를 놔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잘 흐르게 됩니다. 이 용기 전체에 할 수도 있고 밑바닥에만 할 수도 있고 주변에만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일회용 종이컵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커피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컵라면 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컵라면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닫아주면 쉽게 항상 이렇게 컵라면 때 뭐 얹어놓고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보온 도시락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온 도시락 국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일회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중 3중 뚜껑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 주방 냄비라든지 이렇게 코펠 같은데 2중 3중 뚜껑 플라스틱이든 뭐 금속 구유든 2중 3중 뚜껑을 만들면 좋을 텐데 보온병과 보온 도시락도 그럴 수 있을 거야. S박스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타월 같은데 홈을 좀 이렇게 실 같은데 이렇게 좀 파주게 되면은 굉장히 잘 거기 닦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청소용 걸레, 철수세미, 실 종류에 해서 보온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형태의 실에 이것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 종류도 되고 이렇게 청소용 있잖아요. 청소 이렇게 야외용 이렇게 그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렇게 다 달았을 때 그것을 교체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든지 이렇게 돌려서 하든지 뭐 어떻게 이제 교체형으로 만드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싹싹 야외에 쓸 때 빗자루 종류 모든 형태의 빗자루나 붓 같은 것도 이렇게 교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교체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붓 같은 거 이렇게 뭐 페인트 붓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미술용 붓도 가능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형태의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페인트 붓이나 미술용 붓이나 뭐 틀린 게 뭐가 있나요? 붓 종류는 다 되는데. 네네. 그리고 이런 페인트 미술용 붓은 제가 공개할게요. 기술을 미술용 붓은 그냥 공개를 쓰세요. 그러면 미술용 붓은 공개를 쓰시라. 젓가락을 이렇게 할 때 외국인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죠. 그럼 이게 스프링을 힘을 좀 약하게 해서 작게 만들 어린이용 작게 크게 만들어서 이게 너무 날카롭죠. 날카롭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뭐 금속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접으면 쉽게 접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젓가락, 또 중국 젓가락도 많이 일본 젓가락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실에 홈을 좀 파주면은 이제 어떻게 보온이 되거나 밖으로 향하게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옷 같은 거나 아니면 비닐옷 구조형 알루미늄이라도 열을 반사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땀을 너무 흐르게 하는데 안에 또 구멍을 미세하게 뚫어주면 그래서 그 땅구멍처럼 해서 안에 바깥으로 보온은 되면서 땀이 흐르는데 텐트 천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이런 천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용 호루 같은 데도 이렇게 땀방울에 몇 습기가 차는데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이렇게 호루 자동차 호루를 농사용 그걸 덮을 때 보온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외부 온도로부터 보온 방어하거나 그래서 미세한 홈을 파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땀방울이 맺히지 않게 습기가 맺히지 않게 하는 기축 구조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다시 비닐을 하나 저 간격을 두고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텐트 천이나 어떤 자동차 호루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렇게 그 방수하면서 이 안에다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보온도 되면서 판초위도 군용 판초위도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 칼날이 있잖아요. 칼날을 삼각 형식으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모든 칼에 코팅제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이 잘 안 되는데 구리 같은데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이런데 그 다음에 그물 같은데도 돼요. 그물 같은데도 부식이 잘 안 돼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물 같은데도 이렇게 약간 두꺼운 것을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지 않고 당망 같은 양계장망 일반 모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망을 만들 때도 서로 거기를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두터운 부분들을 좀 넣어준다 그랬죠. 뭐 이렇게 자전거 바퀴, 오토바이 바퀴 같은 데도 살대, 그다음에 우산 살대 같은 것도 살대가 있어요. 살대가 있는데 그거를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지를 넣어주는 거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잘 지탱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그렇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그 오래 써도 이 지장이 없도록 약간 그것을 회전 형식으로 좀 주면 바퀴 살 때는 오토바이 살 때를 끝에라도 그것이 타고 들어가면서 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오래 써도 이제 파손의 염려는 좀 없게끔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도라이바를 약간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저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잘 이렇게 힘이 전달이 잘 되고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렌치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도구는 이렇게 모든 형태의 공구 종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형태로 해준다는 것. 땅을 파고는 도구에는 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동 동구는 회전 구조를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회전 구조를 준다는 거죠. 모든 공구에 이 기술이 적용할 수 있어요. 비트 드라이버도 끝을 회전 간격을 좀 더 촘촘히 주면 땅 잘 파고들어요. 모든 땅을 파는 도구, 이렇게 파고드는 도구에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 나사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일반 나사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이런 속고 드라이버 같은 이런 속고 나사 같은 거 금속 상관없이 이것도 되고 나사 종류는 다 돼요. 끝에를 촘촘하게 주면 잘 파고든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드라이버 그다음에 볼트 같은 것도 회전 구조를 틀리게 줘서 위에다가 볼트를 회전 간격을 타이트하게 볼트는 보통 회전 간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볼트는 회전 간격이 이렇게 똑같죠. 회전 간격이 똑같은데 위에를 촘촘히 이렇게 너트 나가지고 잠그는 부분을 촘촘히 준다는 거죠. 촘촘히 주면 거기서 딱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잘 안 풀러지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트 같은 것도 약간 밑면 구조를 이렇게 더 넓게 만들어 윗면보다 도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밑면이 이렇게 더 넓은 거로 잘 안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같이 너트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수도 수전이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돌아가는 부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사선 돌아가는 데는 가능한 기술인데요. 또 끝에다가 회전 구조를 이렇게 좀 더 촘촘히 많이 준다든지 끝에다가 딱딱 잠기는 부분, 약간 두툼한 부분을 회전 간격에 넣어가지고 딱딱 잠기는 효과를 안 풀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수도 부품에도 가능하고 다른 데도 다 가능합니다. 수도 부품과 모든 이렇게 또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 가전부품에 자전거 부품, 배 부품에 녹슬지 않도록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잘 녹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구리 같은데 전기선, 철사선 이런 데 쓰거나 구리 뭐 철사, 철근, 철망 이렇게 모든 데에 다 쓸 수 있어요. 그 농사용으로 쓰는 그 뭡니까? 아연 강판, 아연 강관 그것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를 약간 두툼하게 넣어주면은 모든 그 강관 종류는 다 돼요. 아연 강 만드는 게 아니라 농산 비닐하우스용 쓰는데 이것을 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시면은 이게 아연 강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밑에 땅을 박아 놓을 때 이제 콘크리트를 좀 넣어 가지고 고정되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박아 놨을 때 이렇게 쉽게 쓰러지죠. 그러면 그거를 약간 아연 강관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 볼트 노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에다가 약간 내가 탁탁탁 돌려 가지고 잠겨서 밑에 이것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요. 돌려가지고 잠가가지고 딱 이렇게 바닥을 고정되게 하는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텐트 쳐 박을 때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박는다 그런 게 돌을 넣고 이때 고정된 거 넣고 딱딱 하면 텐트가 잘 안 날아가는데 텐트 이렇게 징 박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도 공사용으로도 쓰일 때가 많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귀 같은데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 귀막에다 따뜻한 바람을 살짝 귀가 아프지 않도록 불어넣어 따뜻하게 온기를 올려주면 잠이 잘 오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귀마개 같은 것도 안에 공간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 귀마개도 이 안에 있는 이 빈 공간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건축용 판넬에도 이 안에 판넬의 종류가 상관없이 건축용 판넬이나 이렇게 파티션 구조에서도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안에 소재가 뭐가 됐든지 빈 공간을 이렇게 여러 겹 간격별로 이렇게 두거나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에서 자전거 안장이나 오토바이 안장이나 헬멧 같은데 쓸 수 있고요. 오토바이 헬멧이나 자전거 헬멧. 그 안에 또 홈을 좀 파주면 충격을 좀 더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헬멧에도 가능하고 자동차 의자 같은데 쇼파 침대 같은데 병원용 침대 같은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고밀도 탄력품이나 그 유사한 소재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또 소음도 방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이나 거기에 파티션 고자 아시아의 사무실 칸막이 하는데 근데 건물 판넬 같은데 건축 판넬 같은데도 이런 구조를 주게 되면은 소음을 방지합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딱딱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뭐 소재가 뭐가 됐든 이 원리를 담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그다음 고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고무장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찍찍이 밴드로 다 감는 부분이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는데 고무장갑 안에 끝에가 있어서 고무장갑 좀 약간 딱딱하되 부드러운 소재로 이렇게 찍찍이 밴드를 감아도 물이 안 들어가는데요.
장화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장화 같은 것도 있는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약간 부드러운 소재, 천이든 뭐든 종류가 뭐든 이렇게 감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장화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신발 종류는 다 돼요. 신발 종류는 다 되는데 군용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군용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발 종류에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말 같은 것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딱 하면은 양말이 이렇게 힘이 다했을 때 고무줄에 힘이 다했을 때 항상 풀러지는 약간 감아주면은 이렇게 양말도 잘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거든요. 모양만 이쁘면 상관없다.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찍찍이 밴드 방식의 케이블 타이를 만들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시 풀었다 다시 쓸 수 있게 케이블 타이는 버리고 자르고 버리지만 이건 되게 쉽다라는 거. 다시 풀려면 힘들어 잘라버리죠 일반적으로. 다시 풀으시는 분 계세요. 성질나서 못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약간 딱딱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소재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만들자. 이런 밴드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데일 밴드라든지 이렇게 손가락 상처 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풀었다 닫았다 하면 좋을 텐데요.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이렇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케이블 타이를 지퍼백 있지 않습니까? 지퍼백. 지퍼백을 갖다가 할 때도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면 제 기술인데요. 지퍼백의 힘만으로는 이게 곡물 같은 놈 쉽게 벌어져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퍼백 안에 지퍼백이 담겨진 이중 지퍼백 이런 거 3중 지퍼백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 쓸 때가 있답니다. 냉동할 때도 좋고 지퍼백 그다음에 배관 보온제도 배관 보온제 이렇게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다 열고 닫고 하면 좋겠고 보통 칼로 찢는데요. 열고 닫고 이렇게 찍찍이 밴드나 뚝딱이나 열고 닫고 하는 어떤 방식도 제 기술입니다. 지퍼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장이 잘 날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 안에다가 배관 보온제 안에다가 약간 비닐을 좀 두거나 뽁뽁이를 두거나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도 꼭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어서 좀 보온을 효과를 높이는 비닐로 감아도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관 보온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안에다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이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드론이나 비행체 금속 구조나 어떤 배 금속 구조인데 겉으로는 평판이 나는 홈을 파져 있어요. 일반 후라이팬 같은 데는 아예 그냥 홈이 파져 있어 갖고 열이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해서 작용해서 위로 뜨게 하는 달라붙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미세한 홈도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하시면 저기서 보일러통 같은 것도 괜찮고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방 냄비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겉으로는 평판이고 그래서 주방 냄비 만들 때도 이렇게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코펠 같은 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코드가 이제 배터리 방식이거나 112호까지 이 안에만 물을 가열해서 수비들을 해 먹을 수 있는데 코펠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코펠 같은 데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주방 냄비 같은 거 그래서 압력밥솥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주방 냄비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 사실상 압력 법젖을 만드는 느낌. 난사선을 이렇게 몇 번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좀 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대단한 대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이런 데도 이렇게 보온 도시락에도 홈을 파갖고 보온을 이루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컵라면에도 이 기술을 이룰 수 있다. 보온은 뚜껑을 만들 때 컵라면 뚜껑을 만들 때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컵라면 용기 자체 뚜껑에다 보온을 줘서 빨리 익게 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컵을 금속 컵이라도 플라스틱 컵에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을 이렇게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하거나 보일러 탱크와 보일러 흐르는 관 이런 모든 종류의 액상이 흐르는 관에 이것을 주거나 공기가 흐르는 관에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용 판넬에는 다 돼요. 건축 내부 판넬, 파티션 구조도 되고 스티로폼에도 되고 장판 구조도 됩니다. 이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옷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닐옷 같은데 이렇게 제가 아까서 만들 때 이렇게 비닐옷 같은 데도 홈을 총총총 파면서 보온은 되면서 이불 만들 때도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숨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이 대박일 것 같아요. 구조형 알루미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데 또 홈을 퍽퍽 파가지고 이렇게 보온하면서도 숨은 쉬어지는 숨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판초이도 가능하고 판초이 안에도 비닐을 넣거나 텐트 안에 비닐을 넣어주는데 비닐이나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유사한 소재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소재를 넣어줄 때 홈을 파서 이렇게 옷 같은 데도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열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그러더라도 홈을 파준다는 거죠. 숨은 쉴 수 있으면서 이거를 보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숨 막히죠. 네, 숨 막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항공용 담요에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하든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몇 군데만 넣어줘도 따뜻합니다. 항공용 알루미늄이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만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열반사에 비슷한 대줄로도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 여기다 거기 안에다가 어떤 구름섬 일부만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어떤 무릎 담요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항공용 담요 같은데도 이렇게 항공용 담요 같은데도 옷이나 이불 만들 때도 이렇게 여러 개 겉으로는 평판에 또 홈을 파가지고 이게 할 수도 이불청 구름섬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전재가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옷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옷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야외 침낭 같은 데 안에 전기요 방식의 탈부착도 가능하고 전기를 넣어갖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넣어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은 곧바로 이렇게 안에 퐁당 들어가서 잘 수 있거나 그걸 이불 형태로 만들어서 에어도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에어를 줘가지고 보온이 되게끔 얇은 이렇게 하루하루 이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똘똘똘 물고 군용으로도 좋고 등산용으로도 좋고 이거 되게 천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고정 알료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이불 만들거나 매트를 만들 때 하나, 둘, 세 군데, 두 군데는 세 군데 이렇게 공기 넣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매트를 만들면 되게 좋을 텐데 고온보트나 이렇게 동기부양정 이런 데도 쓸 수가 있고요. 야외 물놀이 할 때도 매트도 한 군데, 두 군데 바꾼데 찍어줘도 안에 건 살아남아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거나 구명조끼 같은 데도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고 바깥에 그래서 구명조끼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안에는 평판이거나 종류가 뭐가 됐든 볼록볼록 이렇게 안에다 홈을 좀 파주면 볼록이 아니죠. 홈을 좀 파주면 부력이 생깁니다. 부표 야영 돗자리의 모습이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양력이나 부력을 만들어내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로 비행체나 뭐 이런 배 같은데 장갑 만들 때 가로 세로로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방탄 소재가 되는데요. 비행체 압력을 견디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유리석염 같은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많이 줘서 압력을 이렇게 미끄러지게. 보통 우리가 열 때도 이렇게 기름 묻음 이런 거 잘 안 열려지죠. 그래서 힘이 전달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미끄러져서 비행체에서 금속 플러스 강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소재를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를 배치해서 소재가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시면 방탄 소재가 돼. 그럼 방탄 옷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탄 차량. 그래서 군용 상용 차량을 제가 상용 차량에다 바퀴까지 방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현재 방탄 소재가 군용 소형 전술 차량이 있는데요. 방탄을 밑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식으로 추가로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딱 뗐다 붙였다 식으로 소형 전술 차량 바퀴도 보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쓰면 되겠습니다. 군용 상용 트럭에다가 1톤 트럭, 2톤 트럭, 막 이렇게 10톤 트럭 이렇게 이것을 이 장갑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장갑으로 만들어주면 간단한 구조로 민간을 통치를 하는 통치형 장갑차를 뭐 1억대 안 돼서 다 만들 수 있다는, 웬만한 거는 뭐 10억 이상이 다 넘는데요. 그래서 일반 장갑차를 여기다가 탱크 기관포 달거나 유탄 발사기에다 위력이 센 폭탄을 달아두면 되겠죠. 유탄 발사기를 각도를 높여갖고 각도를 이렇게 직선으로만 쏘는데, 유탄 발사기를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유탄 발사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멀리 나가는 곡사포로 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탄 발사기 안에 어떤 파편식으로 만들거나 자탄식으로 만들어서 드론 잡는 유탄 발사기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앞뒤 위아래로 딱 달아놓고 카메라 보면서 안에서 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1억 안 돼서 어떻게든 장갑 차량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1톤짜리는 안 되겠습니다. 1톤짜리도 되고 2톤짜리도 되고 10톤짜리도 5톤짜리도 되고 다양한 형태의 장갑 차량이 되게 싸게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에서 뭐 잼버리 한다 그러면 이게 수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뭘 할 때 쓰일 수 있는데, 구조 현장에서 중국산 이렇게 선풍기에다가 바퀴를 달든지 안 달는 두 가지 버전이, 선풍기 바닥처럼 만들든가 아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조립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다 많이 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십 개든 가지고 와서 수혈을 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지금은 이게 조립식으로 안 되죠. 금속 구조가 됐든 강화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잖아요. 플라스틱이든 두 개를 결합시키든 금속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위에다가 물통을 얹어놓고 샤워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위에서 물통을 얹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물통이 있다. 그러면 압을 조절해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압을 세게 만들어주면 샤워를 할 수 있는데요. 물통 구조가 석유 말통이라도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석유 말통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움직인다.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말통이 손잡이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은 잘 들어오는데, 모든 물통 구조에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주면은 잘 잡아주거나, 그래도 홈을 좀 파서 이렇게 하면 압력이 쉽게 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형태의 손잡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문 여닫고 하는 손잡이, 그 다음에 이런 데도 홈을 좀 파주면 쉽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열어지고 닫아지거나, 이래서 이렇게 모든 물통 구조도 쉽게 들어지는 현상이, 석유 말통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말통에다 바퀴 다는 구조, 핸드카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슉슉슉 해갖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석유 같은 거 물을 옮길 때는 그 방식에는 쓱 빨아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잼블에다가는 물통을 위에 하나 얹었다. 석유 말통에 여기다가 연결해서 수도꼭지처럼 샤워기가 있거나 또 물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틀면 압이 맘대로 조절해서 세게도 할 수 있고 느슨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샤워 헤드를 달아서 샤워를 합니다.
군용으로도 좋겠죠. 이 군용 야외 훈련할 때 물만 닿으면 여기서 정기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세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기적인 방식으로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용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았다. 그러면 거기다 줄을 20m, 30m, 100m 연결해서 정기적인 압력으로 촥 빨아내면 완전히 양수기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이렇게 물이 자연물이 낙하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거나 물을 흡입할 때부터 이 기술을 거기다 호스를 넣고 이 물통에 이 정기적인 방식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약간 밑에 있어도 이 물통에는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정기적인 압력으로 해가지고 물을 100m, 200m, 20m 전송을 하면 야외 캠핑용으로 너무 좋겠죠. 압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이 안 들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전기가 작동이 멈추면 더 좋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차 회전축인데요. 자동차는 모든 형태의 회전축이 중요한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중공 밧줄이라든지 고무줄 같은데 용수철 같은데 일반 용수철이었다가 밴딩식으로 살짝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압이 세져요. 용수철의 압력이 세집니다. 살짝 실금이라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그 용수철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 탄력성이 좀 더 세지는데 미세하게 홈파면 탄력이 엄청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총 같은 데도 들어가고 용수철 많이 들어가는데요. 고무줄 같은 데도 대남 매듭권 마디구조, 낚싯줄, 뭐 중공업, 조선소다, 중공업 금속 밧줄, 엘리베이터 밧줄 이런 데도 가능해요. 엘리베이터 밧줄에다가 제가 섬유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철사를 부식 방지 처리해가지고 안에다 감아주는 형식으로 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면 좀 더 무게를 많이 지탱하고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 밧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게 엘리베이터 줄이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회전축을 이렇게 주면 오래 써도 지장이 없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 같은 데도 이렇게 좋고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회전축에는 다 이 기술이 배 프로펠러에도 회전의 힘으로 인해서 전달이 잘 돼서 좀 더 같은 연료에 비해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축에 그래서 밴딩식에 딱 타이트하게 회전 구조가 돌아가는 어떤 톱니바퀴가 존재하고요. 안에 또 암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같이 결합을 시켜줘. 밑에도 변속기 같은데 같이 결합을 시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의 톱니바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톱니바퀴에다가도 홈을 좀 파주면 맞물려서 잘 돌아갑니다. 톱니바퀴 종류, 프레스 종류, 프레스 트식할 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작용을 오래 써도 지장이 부러지지 않아요. 시간면 이렇게 프레스의 힘이 강해집니다. 모든 프레스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는 다른데 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도 모든 브레이크 유압이라도 이런 데도 가능하고 여기다가도 홈을 좀 파가지고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어요. 탁구채 같은 데도 그렇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의 테니스의 줄 있잖아요. 거기도 안에다 기포를 좀 넣어주든지 홈을 파고 코팅 구조를 딱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실에 홈을 좀 파서 거기다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하면 거기다 에어가 약간 보온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파티션 같은 데도 홈을 갖다 길게 파줬다. 스티로폼 파티션 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스펀지 같은 형태라고 유사한 형태 종류는 많잖아요. 그래서 길게 홈을 좀 파주게 되면 음이 그 안에 흡수돼서 소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든 건축의 판넬 구조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소음이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좀 파주 음이 그 안에 들어가 소멸이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홈을 파주는 기술은 노 같은 게
노 같은 종류에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같은 힘 대비해서 잘 저어집니다. 이게 노에 새끼 이런 노를 좀 붙여주면은 오래 써도 지장이 없도록 잘 저어집니다. 위에다가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 같은 데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스키 스틱, 등산 스틱 같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잘 지탱이 된다는 거죠. 대나무 사람 목발 있잖아요. 병원용 목발에다가도 끝에다가 이렇게 또 굽이 있잖아요. 그럼 이중 굽으로 이 두 개의 굽으로 세 개의 굽으로 끝을 만들어주면 잘 짚어져요. 또 어른용 탁탁 보행할 때 보행기 4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바퀴 2개짜리 4개짜리 탁탁 할 때도 거기도 이제 굽을 스프링을 좀 주거나 목발 같은 데도 살짝 스프링을 줘가지고 하면 재밌어요. 스카이 콩콩은 아니지만 재밌게 잘 할 수 있다 하시면 이렇게 신발 같은데 그 신사용 신발이든 그 여성용 신발이든 굽을 2개로 끝에 굽이 있지 않습니까? 2개, 3개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잘 됩니다. 잘 이렇게 힘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끝에다 홈을 좀 파주면 신발에 이렇게 밑창에 홈을 파주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어요. 홈을 파주면 잘 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같은 힘인데 일종의 영수철 같은 구조를 준다는 거죠. 그 안에 밑창 구조에다가도 홈을 좀 파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잘 됩니다. 이런 형태의 홈을 이렇게 파준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이제 바닥에 홈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다. 노출 안 되는 거, 노출되는 거 2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홈을 파주면 그 굽 같은 신사용 어떤 신발 이런 구두 같은데도 잘 걸어진 현상이 일어나거나 운동화 밑창에도 이렇게 홈을 파줘서 이렇게 스프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신발 같은데 가로 세로에 힘이 엇갈리는 무늬를 넣어주면 잘 안 미끄러. 육시라도 군화도 록등산화도 잘 안 미끄러. 이것은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 타이어 종류에도 가능하고요. 전기요나 전기 장판 밑에 부착을 시켜 안 미끄러지는. 그래서 모든 형태의 산업 제품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형태의 산업 제품 여기다 이렇게 핸드카 같은 바퀴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준다든지 그러면 잘 굴러가게 되고 무게를 잘 지탱합니다. 뭐 전동카 개 바퀴라든지 장난감 차도 마찬가지. 모든 형태의 바퀴가 다 됩니다. 바퀴 종류는 다 된다는 게 그래서 고무 뭐라 그럴까 리어카 타이어에도 홈을 파주거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홈을 파주면 압을 잘 견디는데요. 전류가 적게 듭니다. 쓰시면 제 기술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가로세에 엇갈린 무늬를 이렇게 만들거나 전기요나 전기 장판에다 야외용 돗자리 같은 이런 쿠션을 좀 준다는 야외용 돗자루. 그래서 돗자리 아니더라도 쿠션이 결합된 형태의 전기요나 전기장판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허리 나가요, 허리. 네, 그걸 탈부착으로 하셔도 되고요. 카페트 러그에도 이렇게 쿠션을 둬서 이렇게 편히 들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석이 카페트 시험 큰데 카페트 러그에다가도 안에다가 가로세 엇갈린 무늬를 만들어 것을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철판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무늬 철판이라도 모든 형태의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예를 가로세로 엇갈리는 무늬를 타일 같은 데도 만들어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타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일에다가 미세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한 막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인데 여기다가 홈을 파서 압을 세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패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 안에도 홈을 파줍니다. 패드에도 자전거, 자동차, 뭐 오토바이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데는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홈을 좀 파주거나 디스크나 브레이크 패드에 홈을 파줄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전거에도 가능하다. 자전거에 여기서 이거 보면 브레이크나 이렇게 다른 데도 브레이크 잡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사람이 힘으로 딱 잡잖아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힘을 만들어 주면은 이게 잘 됩니다. 또는 이것이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해서 이렇게 하시거나 안에다가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홈을 파줘갖고 압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2개나 3개를 만들어서 이 겉에 홈이 그냥 노출된 채 된 거
흐르는 평판역 안에는 홈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이 세게 전달이 돼서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엑셀에도 지금 할 수 있죠. 지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프레스 같은 데도 어떤 안에 미세한 홈을 파주면 압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에도 이렇게 강한 용수철에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실금식이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압이 세집니다. 모든 자동차 회전축에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전달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도 또 홈을 좀 파주면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회전축에다가도 홈을 파주거나 이런 데도 홈을 파주면 잘 돌아가죠. 여기 스크류 구조를 좀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투명 전등 같은 거 둬가지고 어두울 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투명 발전은 어두울 때 딱 여기 안에 이렇게 구석진 곳에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이걸로 또 비추면서 환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저 기술이 하도 많이 개발을 해서 단추 같은 거를 캐릭터로 만들면 되게 이쁘다. 그래서 캐릭터로 만드는 단추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단추가 뭐 캐릭터죠. 동물 캐릭터도 있고 사람 캐릭터도 스타 같은데 얼굴이 사진이 들어가거나 하는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형태의 단추가 너무 고급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색을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단추를 만들 수도 있고 압정인데요. 압정을 핀을 여러 개로 둬요. 그래서 2개나 3개로 해서 석고보드 같은 잘 안 꼽히는데 꼽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그랗잖아요. 여기다가도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넣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세모나거나 현재 다 동그란 이 압정을 세모나거나 별표나 이런 다른 모양으로 만든 모양이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타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모양을 변경시킨 일체 압정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타의 얼굴에 들어간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면 너무 전세계 대박일 것 같죠. 캐릭터의 얼굴이 들어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전세계 대박일 거다. 쓰시면 되겠네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네모나게 만들어서 핀을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압정을 무엇으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방송 프로그램 얘기 나오던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맑은 말 그전에는 안 쓰더니 그래서 이것을 머리가 큰 못이 되겠죠. 이거 핀을 좀 튼튼하게 해서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옷의 형태를 띌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압정을 만들면 보다 이쁠 것 같아요. 이 압정인데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거나 반짝이 넣으면 되게 이쁘겠죠. 금속 구조인데 금속 구조가 아닌 이렇게 압정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금속 구조가 아닌 것에 핀 묶어가지고 섞어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투명 플라스틱이다 합시다. 투명 플라스틱인데 금속 구조가 아니잖아요. 더 단가가 쌀까요? 금속보다 쌀 것 같은데요. 싸게 만들 수 있고 캐릭터 모양을 넣어주 캐릭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이런데 이것을 보면 빨대 안에 이런데 홈을 좀 파주면 그 빨대 아주 미세하게 파주는 게 달라붙지도 않고 쑥 빨아들이는데 일회용 빨대 같은데 모든 빨대 이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음식물 먹는 빨대에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잘 되는 끝을 나팔 구조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라이트 할 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빨아들이는데 여기다가도 끝을 홈을 좀 파주든 끝에다 하면 홈을 파줘도 잘 당겨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일회용 빨대 같은 데도 되고 다른 데도 모든 관 같은 금속관이라든지 모든 물 빨아들이는 데는 다 돼요. 그래서 홈을 파주는 기술, 일단 나팔관처럼 살짝 이렇게 넓혀주거나 거기다 안에다 줄을 이렇게 유도하는 이렇게 줄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일회용 빨대도 되고 금속관 안에도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그 줄을 타고 강한 압력이 생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오목한 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목한 홈을 파서 그래서 오목한 홈을 파면 거기 압이 세져가지고 잘 빨아집니다. 금속관이나 모든 물이 흐르는 곳에 액상이 흐르는 곳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세하게 그렇게 비행체 기술에 썼었는데 비행체 같은데 볼록한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 하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바람이 타고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탄환 같은데 미사일도 되고 비행체도 되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미세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모양과 형태는 수십 가지 있어요. 두레이텍이라는 얘기를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탄환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이 앞에 탄도를 약간 더 무겁게 하고 뒷부분만 여기 양쪽 부분만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겉에만 이렇게 무겁게 전체적으로 안 무겁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하나나 단독 두 개, 세 개를 합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탄약이나 이렇게 어떤 폭약이나 장약 구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수소산소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부담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두레텍에서 따지 마십시오.